자,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합쳐서 총 N개의 바둑돌을 나열한다고 할 때, 자, 흰 바둑돌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N개의 바둑돌을 놨을 때, 이제 서로 다르게,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이제 서로 다르게 놓여지는 그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몇 개 한번 제가 나열해 보면서 규칙 찾아볼게요. 자, 바둑돌을 하나만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N의 값 1일 때, 물론 위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, 바둑돌을 하나만 놓는다. 그러면 자, 흰 바둑돌 하나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바둑돌 하나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2. 자, 흰 바둑돌, 검은 바둑돌 하나씩만 놓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. n의 값 두 개, 바둑돌을 두 개를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검은 바둑돌만 이렇게 두 개를 놓을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아니면 흰 바둑돌이 하나 들어가면 뭐 검은 바둑돌 앞에 오고 흰 바둑돌 뒤에 올 수가 있고요. 아니면 흰 바둑돌 앞에 오고 검은 바둑돌 뒤에 와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놓이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. 따라서 A2는 몇 가지? 세 가지다. 자,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. 자, 만약에 내가 바둑돌을 총 세 개를 놓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맨 처음에 뭐 검은 바둑돌만 이렇게 세 개 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흰 바둑돌 하나 끼면 흰 바둑돌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중간에 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흰 바둑돌 올 수도 있죠.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또 흰 바둑돌 이렇게 하나 올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흰 바둑돌이 두 개 놓일 수도 있어요. 흰 바둑돌이 양쪽 사이드에 두 개 놓고 중간에 검은 바둑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웃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까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. 그러면 A3은 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규칙이 또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. 제가. 자, 바둑돌 4개 놔봅시다. 자, 바둑돌을 4개 놓는다라고 할 때 역시나 검은 바둑돌만 이렇게 4개 올 수도 있죠. 이렇게 검은 바둑돌만 이렇게 4개 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흰 바둑돌이 하나 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저기 적었던 것처럼요. 검은 바둑돌 3개, 흰 바둑돌 하나 오면 그 흰 바둑돌이 첫 번째 오냐, 두 번째 오냐, 세 번째 오냐, 네 번째 자리에 오냐에 따라서 흰 바둑돌이 하나일 때는 케이스가 4가지가 될 거예요. 흰 바둑돌이 하나일 때는. 그렇죠?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흰 바둑돌이 2개가 놓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검은 바둑돌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을 해놓고 여기 틈새 있죠. 여기 3개의 틈. 이 세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흰 바둑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흰 바둑돌이 붙지 않거든요. 3자리 중에서 2자리 고르되 똑같이 생겼으니까 순서 바꾸는 거 없죠. 조합이죠. 몇 가지 경우에요? 요건 3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흰 바둑돌이 3개가 놓일 수는 없어요. 흰 바둑돌 3개, 검은 바둑돌 하나로는 흰 바둑돌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끝이죠. 그래서 A4는 몇 가지가 될까요? 자, 한 가지, 요거 한 가지죠? 한 가지, 4가지, 5가지, 그 다음에 3가지에서 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. 뭐 하나만 더 생각해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해도 아시겠죠? 한번 세볼까요? 자,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.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값을 덧셈하면 세 번째 항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보세요.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값을 더하면 8이잖아요. 그게 바로 여기 네 번째 항이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A5 구하시잖아요.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둑돌 5개를 놓을 때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실제로 구해보시면 아마 요거 13 나오셨을 거예요. 해서 지금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덧셈해서 5 더하기 8 하면 13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. 아, 그렇다면은 수열 A에는 내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? 바로 앞에 있었던 2개의 항,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요렇게 2개를 더하면 바로 이게 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넘어가는구나. 요런 식의 규칙을 여러분이 찾게 되고요. 요거 사실 명칭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앞전에 나왔던 인접한 두 항을 더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경우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죠. 이런 식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이 뭐다라고 딱 어떻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이렇게 몇 개씩 집어넣으시면서 쭉 한번 써보시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답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쭉 한번 써볼게요. 제가 A6까지 썼잖아요. 그렇죠? 그럼 A6 한번 써볼까요? A6? A6은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덧셈하시는 거니까 얼마예요? 21. 자, A의 7은 일곱 번째 항은 요거 2개 덧셈하시면 되니까 34. 이렇게 계속 덧셈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앞에 거 2개를. 여덟 번째 항은요. 일곱 번째 항, 여섯 번째 항 덧셈하시면 되니까 55. 그러면 아홉 번째 항 어떻게 돼요? 요거 2개 덧셈하시면 89. 이렇게 되고요.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
10번째 항은요. 자, 이제 8번째 항, 9번째 항 덧셈하시면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? 144.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요거는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하는 문제였었다. 이런 거죠.